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토론회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열렸습니다. 사법부가 입법부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건지, 또 국회의원직은 모두 박탈해놓고 지방의원직은 왜 비례대표 의원만 박탈했는지, 변호사들과 법학교수들이 제기하는 모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통합진보당을 대체하는 정당이 등장할 경우에 헌재가 또 해산을 결정해야 하는 혼란이 되풀이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성지훈 PD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과 동시에 결정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에 대한 의원직 박탈이 헌재의 권한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헌재가 의원직 상실을 결정할 수 있다는 근거법이 없을 뿐 아니라 사법부가 국회의 자율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입니다. 전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헌재의 의원직 박탈 결정은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도 의원직 박탈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통합진보당 측 변호인이자 민변 사법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과거 헌법에는 정당 해산 때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1970년대 삭제된 뒤 지금까지 부활하지 않고 있다며 위헌 정당 심판과 의원직 상실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은 헌법재판관들은 간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기관이죠. 국회나 대통령 등의 추천해서 임명되는 건데 국회의원은 직접적으로 국민들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래서 간접적 대표성이 있는 기관이 직접적 대표성이 있는 기관을 자격을 박탈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월권이고 위헌 위법적인 결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결정한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의 퇴직도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중앙정치와 지방정치는 우리 헌법재판소도 구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와 그 지역구 의원을 구분해야 될 특별한 이유도 없습니다. 1인 1표제에 의해서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했던 옛날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1인 2표제거든요. 둘 다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그런 의원이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주민 대표성이 더 정당 대표성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게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대체정당 등록과 관련한 법조항에 대해서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당법은 해산된 정당의 강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당의 등록 신청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강령의 유사성을 판단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고 지금까지 정당 등록은 사실상 신고제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 비춰보면 설립 요건을 갖춘 정당의 등록을 막을 명분은 없다는 지적입니다. 정당법에 그 해산된 정당의 강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당은 창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지만 정당법은 사실 등록 신고제거든요. 근데 선관위는 정당 창립 신고를 받으면 거기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등록 신청 요건만 구비되어 있으면 다 등록 신청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교수는 통합진보당을 대체할 정당의 등장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판단은 또다시 헌재의 몫으로 돌아가 지금과 같은 혼란이 반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체 정당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이제 어쨌든 진보 정당을 다시 건설하자라고 하는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대체 정당의 판단 문제는 또다시 헌법재판소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태이고 이것이 우리 사회가 앞으로 몇 차례 겪어야 될 내홍일 수도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제한돼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앞으로 비중경제의 문제라든지 의료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억압받는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들은 종북 좌파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말을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준동이죠. 그 준동의 근거로서 이 판결을 들을 가능성이 많죠. 헌재의 결정이 초래할 파장과 혼란은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